사직동 토박이가 읽어주는 롯데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롯개미 사직동 야구 해설 우피입니다. 2020 시즌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 시즌으로 들어갔는데 뭐 남의 잔치지만 나름대로 내용은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관전하는 재미는 나름대로 있는 것 같고요. 뭐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뭐 한 번도 못 가봤던 NC하고 KT가 한국 시리즈에 붙었으면 좋겠는데, 뭐 정규 시즌 순위대로면 그렇게 가지 싶지만 사실 그 가을 야구의 강자라 할 수 있는 두산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플레이오프가 굉장히 좀 뭐랄까 치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포시즌 남의 잔치지만 그래도 완전한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저희는 이제 2020 시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보기 총 2번에 걸쳐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1탄은 일단 긍정편, 네, 좋은 얘기부터 하고 다음 주에 안 좋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 뭐 여러 가지 소득도 많았고 아쉬운 점도 많았고 한데 저는 그래도 소득이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쉬운 점보다는. 그래서 올 시즌 뭐 어떤 것들을 많이 얻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데이터를 보면서 상세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 시즌 72승 1무 72패 7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아쉬운 기록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굉장히 선전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뭐 5할을 못 맞춘 게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뭐 72승 72패 딱 맞췄으면은 괜찮았을 것 같은데 5할을 못 맞춘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작년에 48승 3무 93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23번이나 더 이겼으니까 나쁘지 않은 해즈 시즌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고무적인 거는 소득이 없이 이제 승리만 더한 게 아니고 분명한 소득들이 있으면서 이런 성과를 냈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저는 좋은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시즌 소득을 쭉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일단 첫째는 드디어 터진 한동희, 이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격이 되는 포수의 가능성이 내비친 김준태 선수와 포수자 간의 다원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었고, 그리고 셋째는 마무리 전환에 성공한 김원중 선수, 그리고 김원중, 구승민, 필승조가 그래도 2년을 버텼다. 그리고 최준용 선수가 하반기에 합류를 하면서 나름대로 필승조의 좀 구색을 갖출 수 있는 해가 되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계산이 섰던 토종 선발진, 그러니까 박세용, 노경훈, 서준원 선수, 나름대로 계산이 서는 토종 선발진이 구성이 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만족을 하고, 그리고 시즌 막바지에 이승원 선수가 굉장히 훌륭한 모습 보여주면서 이 토종 선발진이 갖추어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한 해가 되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적인 퓨처스 운영을 하면서 차세대 주전 야수진을 1년을 온전히 이제 풀시즌을 돌면서 퓨처스에서 차세대 야수진의 트레이닝이 되는 한 해가 되었다,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승원 선수라 대표되는 드라이브 라인 캠프의 확실한 효과, 그런 것들이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한동희 선수의 알을 깨고 완전히 이제 포텐이 터지기 시작한 모습을 발견한 게, 저는 사실 다른 부분보다도 이 부분만 가지고도 굉장히 좀 성과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한동희 선수의 올 시즌 성적을 보면은 타율이 2할 7푼 8리, 그리고 출루율이 3할 6푼 1리, 장타율이 4할 3푼 6리, OPS가 0.797 기록을 하면서 WRC 플러스, 그러니까 그 100이 넘으면 동 포지션보다 더 잘했다고 평가를 하는데 108.4를 기록을 하면서 WAR, 네,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가 2.47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동희 선수 덕분에 2.47승을 우리는 더 기록을 했고, 무엇보다 이제 장타 부분에서 17홈런 22루타 기록을 하면서 정말로 진일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로 진일보한 모습을 보였고, 올 시즌 한동희 선수의 모습에서 2004년 이대호 선수의 모습을 많이 발견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성적만 보면은 이대호 선수보다 더 나은 해였어요, 2004년에. 그래서 2004년에 이대호 선수가 20홈런 26루타를 기록을 했는데 이거를 스탯으로 나눠보면은 타율 2할 4푼 8리, 출루율 3할 4푼 1리, 장타율 4할 4푼 1리, OPS 7할 10푼 1리가 아니고 0.772를 기록을 했는데요. WRC 플러스가 104.8, WAR이 1.57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WAR은 포지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WRC나 이런 세부 스탯을 봤을 때 한동희 선수가 조금 더 나은 해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확실히 만개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확신을 주는 그런 해였던 것 같고, 무엇보다 고무적인 거는 월별로 부침이 있었긴 했습니다만은 자기가 시즌을 겪으면서 그 생긴 어려움들을 결국은 본인 스스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확실히 이 선수가 큰 선수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5월, 6월에는 부침이 좀 있었어요. 5월, 6월에는 OPS가 0.649, 0.573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사실 또 같은 모습의 반복인가 이런 실망감을 다소 줬지만 7월 달에 대폭발을 했습니다. 7월 달에 장타가 대폭발을 하면서 무려 7홈런을 이달에는 기록을 했고 OPS가 1.011 기록을 하면서 정말 대폭발을 했고요. 그리고 8월, 9월에는 사실 장타가 다소 줄어들었지만 컨택은 유지가 되면서 10월 달에 모든 것을 극복을 하면서 컨택과 장타가 모두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10월 달에 6홈런을 쳤고요. 타율도 3할 2푼 8리, 출루율 4할 6리, 장타율 5할 9푼 1리, OPS 0.997 기록을 하면서 비로소 완성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한동희 선수한테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모습은 이 10월 달에 완벽한 모습을 시즌 내내 기록하는 것을 기대를 결국 할 텐데 이렇게 안 좋다가 굉장히 좋아졌다가 약간 아쉽다가 비로소 완전히 완성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월별로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한동희 선수가 이제 알이 깼다, 포텐이 터졌다 이렇게 확실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그런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것보다 한동희 선수의 활약만 봐도 올 시즌 굉장히 배가 부르고 행복한 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희 선수 잘했다는 것이 가장 저는 좋았던 모습인 것 같고, 둘째는 김준태 선수가 공격이 되는 포수로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인데, 일단 타격 성적 자체는 약간 아쉽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타격 성적 자체는 시즌 2할 2푼 5리의 타율, 3할 4푼 4리의 출루율, 3할 2푼 7리의 장타율 기록하면서 OPS가 0.671, 그리고 WAR이 0.96, WRC 플러스가 82.7을 기록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출루율입니다. 출루율이 무려 3할 4푼 4리나 되면서 타율과 출루율의 갭이 1할 1푼 9리나 됩니다. 거의 출루 머신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출루율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율이 낮은 건 사실 올 시즌 김준태 선수가 다소 운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잘 맞은 타구가 많이 잡히고 하는 게 많았는데, 사실 김준태 선수의 체감 타율은 한 2할 6, 7푼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2할 때 초반의 타율이라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출루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내년 시즌에 분명히 이 타율도 자기의 그런 평균치에 수렴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우리가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장타도 겸비를 했다. 홈런 5개, 2루타 12개를 기록을 하면서 또 클러치에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줬거든요. 굉장히 찬스 상황에서 올 시즌 또 타점을 43개나 기록을 하면서 찬스에 강한 포수, 그리고 또 타격에서 기대가 되는 포수,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발견을 했던 것 같고, 물론 수비적인 측면, 특히 도루 저지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았지만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이 선수가 분명히 내년에는 리그 평균 이상의 포수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성준 선수 뭐 그런 안 좋은 사건이 있었지만은 새 시즌에는 복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군복무에서 돌아올 안중열, 그리고 후반기 기회를 받았던 강태우 선수, 그리고 수비적인 측면에서 확실했던 정봉근 선수까지 이 젊은 포수들이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장점을 갖춘 선수들이 다각화가 되었다. 이런 점에서 내년 시즌 포수 운영에서 굉장히 좀 계산이 설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무엇보다 안중열 선수의 모습이 좀 기대가 되는 게, 안중열 선수가 비록 사이즈가 좀 작다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BQ라고 부르는 야구 재능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 그 지성준, 안중열, 강태율, 정보근 선수는 군복무를 빨리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 선수들이 서로의 장점을 교환을 하면서 다 같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내년 시즌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이 가장 좀 좋은 모습이고, 오윤석 선수도 역시나 좋은 모습 보이면서 좀 새로운 이루수로서 모습을 확실히 보일 수 있을 그런 기대감을 표출을 했습니다. 그 내야진에서 좋은 모습 보였고, 그리고 퓨처스에서도 그 한 해 동안 그 거의 풀타임을 돌면서 이 선수들이 좀 기량을 확실히 담금질하는 그런 해가 됐던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김민수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김민수 선수가 퓨처스 71경기 나셔가지고 타율 3할 1리, 9홈런 55타점, 출루율 4할 1리, 장타율 4할 6푼 7리 기록을 하면서 확실하게 본인의 타격 재능을 담금질하는 모습을 보였고, 내년 시즌에 확실히 좀 많은 기회를 부여받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배성근 선수 역시 퓨처스에서 유격수로 이제 나서면서 68경기, 타율 2할 9푼 4리, 4홈런 37타점, 출루율 3할 5푼 1리, 장타율 4할 2푼 6리로서 4세대 유격수로서의 그런 당금질하는 해가 됐고요. 그리고 신용수 선수, 내야수로도 뛰었고 외야수로도 많이 뛰었는데,
64경기에서 3할 3푼 3리, 5홈런 23타점, 출루율 3할 8푼 9리, 장타율 4할 5푼 7리. 특히 장타율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면서 굉장히 파워를 갖춘 그런 외야수로서 모습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다 싶고, 무엇보다 강로한 선수가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 외야수로 주로 나서면서 퓨처스 46경기, 타율 2할 6푼 8리, 2홈런 15타점 기록을 했는데 출루율이 4할 6리, 장타율이 4할 9리예요. 강로한 선수가 출루율, 그러니까 그 삼진이 굉장히 많이 먹고 선관이 안 좋은 모습 때문에 작년 시즌에 굉장히 많이 좀 아쉬움 보이는데, 출루율과 타율의 차이가 1할 3푼이 넘습니다. 1할 3푼이 넘는 거의 1할 4푼 차이 나는 모습 보이면서, 비록 퓨처스 표본이지만 이 선수의 선관이 대폭 개선이 된 해였기 때문에 내년 시즌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선수는 확실히 뭔가 1군 체질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퓨처스보다는 1군에서 자기의 퍼포먼스를 더 보이는 선수인데, 가장 큰 약점이었던 이런 선구안이 개선이 되면서 이 선수의 가지고 있는 파워, 그 손목 힘이 좋은 개 파워를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야수 최민재 선수 역시 풀타임 65경기를 돌면서 2할 8푼 22타점, 출루율 3할 5푼 2리, 장타율 3할 8푼 8리로서 가능성이 내비쳤다. 이런 부분들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손순학 선수의 빈자리를 잘 메꿨습니다. 물론 4패와 8번의 블론 세이브 기록을 하면서 아쉬움은 남겼지만은 보직 변경을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자기가 잘 연착륙을 했고, 위기를 겪으면서도 나름대로의 그런 극복을 해낸 모습이 굉장히 고무적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올 시즌 김원중 선수가 기록한 성적이 누가 시즌 초반에 잘해줬는데, 이 선수가 근본적으로 스태미나가 좋은 타입은 아니라서 풀타임으로 안정적인 모습 보이는 거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한 시즌 중에 한 2-3달 정도를 자기 몫을 할 수 있는 선수라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 기간에 잘 맞춰가지고 김원중, 구승민 선수가 어려워할 때 박진현 선수가 조금 역할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상호 보완을 해준다면은 안정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승환 선수 또한 해성같이 나타나가지고 선발로서 굉장히 잘 역할을 해주었는데요. 우선은 드라이브 라인 캠프를 갔다 와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 8경기 출장에서 3승 2패를 기록을 했고, 4.66의 평균 자책을 기록을 했고, 36.2이닝 투구를 했는데, 무엇보다 굉장히 대폭주를 했던 그 10월의 모습,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10월 한 달 동안 5경기 출장을 해서 2승 2패 24.2이닝 던졌고 3.65의 평균 자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등판 말고 그 4경기, 앞에 4경기에서 거의 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선수가 앞으로 선발 한 자리를 확실하게 차지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줬고, 무엇보다 머리에 공을 맞는 부상을 당하면서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기대치를 뛰어넘는 모습 보여주면서 정말 우한 정동파 강석구 선발을 우리가 또 갖게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토종 선발로 한 시즌을 돌았던 박세웅, 노경호, 서준원 선수도 좀 아쉬움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충분히 자기 몫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박세웅 선수는 부상 복귀 후에 첫 풀타임 시즌이었는데 28경기 출장을 해서 8승 10패 147.1이닝 정규 이닝이 채웠고, 평균 자책 4.70, 그리고 FIP 4.97, 평균 그 WAR 2.00 기록을 했는데, 저는 무엇보다 좀 이닝 소화에서는 약간 아쉬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기 후반기 성적이 큰 차이가 없고요. 전반기 5.00의 평균 자책, 후반기 4.42의 평균 자책이고, 월별로도 10월 한 달이 8.00으로 좀 안 좋긴 했습니다만, 나머지 달은 엄청 크게 부침이 있진 않았고요. 특히 5월, 6월에 6.50, 5.46 기록을 하면서 다소 안 좋았지만, 7월, 8월, 9월에 3.15, 2.76, 3.97 기록하면서 굉장히 계산이 서는 선발로서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박세웅 선수가 등판을 하면은 5이닝 2, 3실점 정도는 어느 정도 계산이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굉장히 이상적인 성적이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선발 투수가 계산이 선다는 게 팀이 시즌을 운영하면서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 5이닝, 6이닝, 2, 3실점 정도 기록을 한다는 그런 계산이 섰던 시즌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이런 모습들이 내년에는 6이닝, 7이닝, 2, 3실점으로 계산이 선다면은 확실히 토종 선발로서 확실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투수가 다시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올 시즌 굉장히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서준호 선수 또한 한 시즌 동안 31경기 출장을 해서 7승 6패 107.2이닝 기록을 했고,
31경기 중에 선발로 20경기를 뛰었습니다. 네, 그리고 5.18의 평균 자책점, 5.35의 FIP, 그리고 WA 0.54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 작년 시즌과 거의 성적이 거의 같아가지고 조금 숨고르기를 하는 시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뭔가 좀 부침이 있었지만은 나름대로 또 확실한 월도 있었다. 그래서 5월 달에 4.23, 6월 달에 3.43, 그리고 7월 달에 안 좋았어요. 7월 달에 9.56이 기록을 했지만 8월 달에 2.95를 기록을 했고 9월 달부터 불펜 전환을 하면서 7.72, 10월에 4.32 기록을 하면서 시즌을 마무리했는데 분명히 잘한 월도 있고 못한 월도 있어가지고 뭔가 잘했던 월의 기록을 잘 판단을 하면서 한다면은 또 자기 몫을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저는 일단 그래도 한 시즌을 잘 돌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경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시즌이 만 36세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좀 한 해도 통째로 쉬었고 해서 걱정이 많았지만 시즌 25경기 출장을 하면서 24경기에 선발 등판을 했고요. 그리고 133이닝 던지면서 5승 10패를 기록했는데 승운이 다소 안 따랐습니다. 승운이 안 따랐지만 4.87의 평균 자책, 5.18의 FIP, WAR 2.69를 기록하면서 충분히 자기 몫을 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게 전반기에 5.12의 평균 자책, 후반기에서 4.68의 평균 자책 기록을 하면서 역시나 계산이 서는 선발이었습니다. 5이닝 2, 3실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계산이 서는 선발이었고 월별로도 크게 부침이었었어요. 7월에 10.50 기록하면서 안 좋았던 한 달 빼면은 나머지 달들은 거의 안정적인 모습을 나름대로 보였거든요. 3점대를 8월에 기록을 하기도 했고 나머지 달들은 4점대 후반을 안정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물론 좋은 성적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역시나 말씀드렸듯이 와르르 무너지진 않았고 계산이 섰다. 이런 점에서 자기 몫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퓨처스에서도 정태승 선수가 35경기에서 32이닝 7세이브, 2.69 평균 자책 기록을 하면서 좋은 모습 보였고 박명원 선수도 시즌에 기회를 받을 만한 새 시즌에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이렇게 한 시즌을 치르면서 허문회 감독이 이런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퓨처스에서 쌓인 기록들을 검토하고 새 시즌 경쟁 후보군을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 퓨처스 투수들이 예상보다 많이 좋아졌고 타자들은 수치적으로 좋아졌지만 좀 더 나은 수치들이 있어야 한다며 실책 등 단순히 눈에 드러나는 숫자보다 1군에서 눈여겨보는 지표들이 있어야 한다. 그 부분들을 보니까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 몇몇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얻은 것도 있는데 확실한 성과가 있었던 만큼 이런 가능성들을 잘 꿰어가지고 내년 시즌에 확실한 1군의 전력으로 만드는 게 오프시즌 동안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시즌 동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얘기할 게 되게 많았네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더욱더 좋아져야 될 것이고 특히 한동희 선수, 김준태 선수, 그 다음 필승조 김구채 아니죠 최구김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최구김 그리고 박세웅, 서준호, 이승원 선수의 선발진 이렇게 이 선수들이 더욱더 안정화가 되고 계산이 서는 핵심 전력이 되어야 될 거고 노경은 선수는 사실 나이가 있기 때문에 내년 시즌에도 올 시즌 같이 활약을 해줄 거라는 기대를 사실 뭔가 기대값에 갖고는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자기 역할을 해주면 좋고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연령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도 또 팀이 필요로 할 때 선발로서 역할을 해준다면은 또 토종 선발진이 안정화가 되면은 그 팀이 잘 돌아갈 수밖에 없고 외국인 투수였던 스트레일리 샘슨 선수는 사실 상수값이 아니죠. 스트레일리 선수는 메이저리그 복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고 샘슨 선수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국내 선발들이 좀 계산이 서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외국인 선수들을 잘 영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올 시즌의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쭉 정리를 해봤고 다음 주에는 부정적인 모습들을 정리를 해볼 텐데 부정적인 모습이 더 할 얘기가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올 시즌 긍정적인 얘기 정리를 해보았고 그동안 또 새로운 소식들이 들려온다면 그것도 반영을 해가지고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육동 야구의 썰 우피였고요. 다음 주에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